오늘 토론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께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듣고 2019년 1월 8일 협회 회장 선거일에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임원 선출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회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들을 기호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호 1번 이우성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이우성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황기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이번에도 기호 2번 황기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박용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 생각하면 기호 3번 박용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이만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이만수입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 절차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5분 정도씩 각 후보들에게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우성 후보에게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12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우성 인사드립니다. 여러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위기에 봉착하였고 정부는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목줄을 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앞장서서 회원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같이 해야 하는 협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대립과 반목이 일상이 되었으며 분열을 조장하고 퇴직자들을 줄세워 권력자인 회장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늘 꿈꾸던 협회는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고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며 회원들을 외부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협회입니다. 또한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문 자격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상을 높이 세워야 하며 부동산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도와 운영 방법을 바꿔야 하고 생각 또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모두는 가까운 시간 내에 공멸할 것이 자명하고 우리의 생업은 물론 자격사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협회는 지난 3년 무엇을 하였습니까? 무능력, 무대책, 거짓말이라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이번에는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33년 동안 많이 참고 많이 속았습니다. 이젠 회원을 위한 독립투사, 깨끗하고 참신한 젊은 후보 기호 1번 이우성으로 기호 1번 이우성과 함께 우리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갑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황기현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국 회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이번에도 기호 2번 황기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요즘 9.13 대책 등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 침체위도 해서 엄청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협회가 된다면 정부 정책 또한 우리 뜻대로 정견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를 정점으로 단합과 결속하는 길뿐입니다. 요즘 흔히들 중개업은 없어질 직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4차 산업, 융복합, 역량 파괴적인 환경 변화 시대에 수도 없는 직업이 사라졌고 또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저항할 체질을 키웠고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서로 헐뜯고 이전 투구에 매몰돼 총구를 안으로 돌리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지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회원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회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원을 위해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뭐고 바람막이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서 실천도 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미래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특강도 하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워크숍을 통해서 대정부 삭발 투쟁을 통해서 매물 셧다운 지부 회관 매입 등등 지나간 3년은 30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열정을 다 소비하는 듯 했습니다. 곡괭이 삽질 해본 사람만이 옷에 흙을 묻힐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옷이 깨끗하다고 뽑아준다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협회 회장으로서 해왔던 일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승배 변호사의 업권 침탈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 변호사 간판이 법원 앞에만 있어야 될 간판이 여러분들 사무실에 같이 상존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또한 이것을 막지 못했다면 2년에 한 번 작성해야 될 임대차 계약서를 4년에 한 번 작성하게 됨으로써 반토막난 중개보수가 또다시 반토막나게 됨으로써 수익 원천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관리협회 역시 임대 중개권을 달라고 연일 국토부에 로비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단합하고 결속해서 많은 지혜와 전략을 짜서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강한 조직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 1회원 1정당 의무가입해서 강한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3년은 다음같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한방 활성화 2단계 실현하여 국민 이용 증대를 해서 광고비 제로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부 지회 독립재산제 확대하여 조직관리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지부 회관 매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개의 협회, 새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연수교육 문제는 참석하는 불편함이 진정한 문제와 애로사항입니다. 집합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사이버 교육만으로 대체하여 7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면시켜 공짜와 질 좋은 자기개발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협회 수장을 탤런트 뽑듯이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의 연출로 회장을 뽑는다면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열정은 뜨거워야 하고 사명감은 투철해야 하며 지존은 불철되지 말아야 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영혼을 불태울 줄 알아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 없이
립서비스 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담겨있지 않는 절규가 다가오겠습니까? 사심 없는 지도자가 진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박용현 후보의 전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10만 5천 회원동지 여러분, 제10대 회장 선거 합동 토론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회원과 소통하는 기호 3번 박용현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작금의 회원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다가 퇴근합니다. 협회는 도대체 뭐합니까? 공인중개사 42만 시대, 일을 찾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우리끼리 서로 경쟁해야만 합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명목의 여러 규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꽁꽁 얼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거래 전력으로 회원들은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 회장과 집행부는 회원들이 소리에 귀를 막고 있고 회원들이 권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저 박용현은 우리 생존권 사수를 위해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단일 정관 구축을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재검토, 중개보수 현실화, 중개 업무 영역 확대, 부동산 사업산업진흥법의 강력 대응을 통해서 우리 업계를 보호하고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박용현은 개업 공인중개사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지장과 경기남부장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회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현장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저 박용현은 여러분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식 무료 연수교육 꼭 전국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제로 인한 회원 복지제도 확대 등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회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회원이 주인입니다. 협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협회가 달라져야 우리의 권익이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바꿔야 합니다. 회원에 대한 회장의 징계 권한을 폐지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관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징계가 아닌 보상 중심의 회무 추진, 지부 독립채산제 등 지부, 지회, 분해 중심의 회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용현은 투명하고 깨끗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협회장, 소통하는 협회장, 약속을 꼭 지키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협회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협회 사업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협회 예산 수시로 공개하겠습니다. 회장 선거제도 국가기관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장 임기 3년 단임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인이 독주하는 협회 기호 3번 박용현이 끝낼 수 있습니다. 기호 3번 박용현을 찍으면 여러분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호 3번 박용현을 찍으면 우리 협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회원의 권익만을 생각하며 실천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우직한 일꾼 기호 3번 박용현이 되겠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이만수 후보의 정기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10만 중개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협회장 출마 한 이만수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개사를 한 20년 생업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겸직으로 정치와 봉사와 의원과 견사했습니다. 문무가 겸비된 여러분들 심정을 잘 아는 중개사를 20년 했고, 또 우리 어려운 행정적인 요인, 문제 등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시너지도 한 20년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요새 거래가 없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정책이라든가 또 굴곡진 거래가 돼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정권의 수수료 수익으로 인해서 생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 얘기입니다만은 전 정부 또 현 정부한테도 부동산 대책 및 정책안을 제시를 했고, 또 현재도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부동산 정책을 규제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할수록 서울은 또 폭등하고 지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교관을 서울은 내리고 지방이 오를 수 있는 정책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연구가 길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협회장이 그동안에 또 후보자들이 그동안에 또 역대 회장들이 여러분들한테 정견 발표 내지는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끼리 하는 공약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또 회원님들이 지금 불편을 느끼는 것은 행정적인 요인, 전자계약서 문제, 또 수수료 문제, 단속 문제, 또 공제 문제, 이런 등등이 행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규제를 받고 있는 현상을 수정을 해서 정책을 또 조례법을 바꿔서 우리가 중개사님들이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제 정치생활 시너지, 또 법률 몸 구성 이런 등등을 제안을 해서 또 정관계 연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불편한 정책 또 행정적인 요인을 제가 꼭 바꿔놓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약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상 태업허가 내고 또 중과하고 또 공제금 내면 끝입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문제는 행정부 내지는 정치적 문제가 겸비 접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제가 협회장이 되면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작년, 저작년에 있었던 우리 협회 별로 덕도 못 본 이 문제를 확 바꿔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에 출마하신 네 분을 모시고 합동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 절차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선정되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기호 1번 이우성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협회 정관과 재규정 개정 의사와 그 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당 균형은 조직장 선거 전까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정당 규정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했던 부분이 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운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애매모호한 규정 등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회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등기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대의원총회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고 의결에 대한 구성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집 권한을 회장에서 총회 의장으로 이양하고 분과위원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됩니다. 또한 의안 제출 권한을 대의원들에게 줘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감사의 실질적인 독립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후보자들이 공약을 했지만 감사의 독립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완벽한 감사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장의 명령에 의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해임 권한을 추가하여 회무의 전행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회장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회장을 인위적으로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관에 회장 해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하고 해직자의 징계의 권한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 내용과 관련돼서 황교안 후보에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당 개정과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관 개정과 재규정을 개정한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역대 회장들을 보면 그 조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정관과 재규정이 사람에 따라서 바꾸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협회 근간이 지켜지기 위한 재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호 3번 박용현 후보에게 이 정당 개정과 또 재규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관 재규정 의지는 회장 취임 즉시 정관 재규정을 시대에 맞는 민주적 정과 재규정으로 즉시 개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장이면 회장, 대의원이면 대의원, 감사면 감사, 회직자 보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민주정관으로 1년 이내에 확실히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반수 후보에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동등한 그 의견입니다만은 이 정관을 저는 또 1년보다는 한 2년 정도로 규정해서 바꿨으면 합니다. 사실 이 보면 정관을 보면은 고칠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일일이 다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이 경관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임기 또 직무 이 모든 문제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정관 개정과 관련된 의견, 의지,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해서 우리 이우성 후보에게 방금 모든 후보님들이 의견을 밝히다시피 아마 우리 협회 정관 규정은 다음 회장 선거가 끝나면 좋은 정관 규정이 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반복되는 협회 또는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호 2번 황교안 후보에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선거만 되면 그 소송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부장 때도 그 추측성 또 개연성 어떤 심증만 가지고 허위학력, 학과를 안 썼다고 해서 허위학력으로 당선 무효를 시켰고요. 그래서 11번 소송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년 동안 지부장직을 못했습니다. 역시 협회 회장에 당선되고 나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아무런 그런 문제 다 일소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당선자가 어떤 흠결 사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송하는 이런 문제는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선진화된 의식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의식 수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소송 제기자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밑좁아야 본전이다 라고 해서 소송이 남발되는 이 문제만큼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견해 기호 3번 박용현 의원 후보에게도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그 선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 11대 그 회장 선거에서도 설비 10억 원 이상의 회장 소송비가 낭비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등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선거를 위탁해서 불법 선거를 근본부터 뿌리째 뽑아야 선거혁명 제도를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이만수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소송 문제를 인해서 10억여 원이 허실이 됐다는 문제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로 볼 때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납니다. 이게 뭐 내가 요새 이제 한 3, 4일 동안 부산, 대구, 광주를 내가 유세를 다니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만 내가 도의원, 국회의원으로 나왔을 때는 거기에 운동원들이 다 나라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신청해서 지정이 돼가지고 돈을 받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하는데 우리 국민중개사협회의 선거는 단돈 10,000원에도 주면 안 되는 걸로 요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가는 데마다 여시여시 하는 그 운동들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냄새가 참 많이 나는데 이렇게 모험을 해가면서 회장을 하고자 하는 뜻은 어떤 조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요새 합동연설하면서 봉급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또 소송을 하면서 10억씩 날리면서 또 회장을 나오겠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우리가 참 증거 없는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거는 앞으로 내가 추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선거비도 한 푼도 쓰면 안 되는 우리 협회 선거가 지금 진행 와중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호 1번 이우성 후보에게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2번이나 등록 거절을 당한 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하고 시립니다. 저는 선거 후 소송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협회의 선거 문화 및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자체를 혁명적으로 개선을 하고 동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관리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협회 회장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기현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박용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도 또한 그 대의원 및 그 회직자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4번의 대의원 총회를 했어야 했나라는 그런 관점을 보면 그러한 어떤 길권을 놓지 않기 위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의식 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만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냄새가 나고 으쌰으쌰한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부장 출신 후보는 뭐 지부장들한테 뭐 500만 원씩 돌렸다라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금품 선거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을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돈 써서 매관매직하듯이 표를 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우성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의 임원 선출 규정에 보면 협회에 확정적인 채무가 있을 때 결격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임원에 대한 도덕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5년의 숙려 기간이 있어서 5년 동안 그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것을 뭐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타 후보들이 선거에 어떤 그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선거의 선거 문화 소송이 걸려오면 그 후유증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하튼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법원에서 구제를 받아서 출마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선의 경쟁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한국감정원의 시세 제공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기호 3번 박용현 후보에게 결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정보는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최고의 정보의 생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감정원, KB 이런 시세가 줄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협회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적인 주관적인 어떤 보도자료라든지 이걸 우리 협회가 주관이 돼서 정보를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정보의 실세보다도 정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오는 정보가 가장 실시간적인, 가장 핫한 그런 뜨거운 정보가 된다고 하면 굳이 감정원이라든지 KB에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이만수 후보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정 공부를 했다가 1차는 합격을 못했습니다만 요새 우리 부동산 감정을 하는 그 감정사들을 보면요 참 어이가 없는 감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그게 어떤 유치권으로 인해서 떨어졌습니다. 10억짜리가 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면은 다음에 1년이 넘으면 다시 그 최초 감정가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감정사들은 자기 보호권, 나중에 구상권 문제 때문에 감정 그렇게 내주질 않습니다. 그냥 1억에서 조금 올려서 적당히 그냥 마무리하는데 방금 우리 저 3번 박 후보님 말씀하듯이 우리 협회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감정의 그 인원을 확보해서 구성을 해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감정원의 그 시세 제공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기호 1번 이우성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감정원에 시세 제공하는 그 문제는 우리 회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그 시세 제공업소라는 표창 하나에 다 내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감정원에 시세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보망하고 관련해서 정보망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가 새로운 정보망을 만들어서 6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보망이 빨리 안착이 되어서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만들어낼 때만이 이런 시세 제공 업소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길 후보는 그 한국감정원 시세 제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부동산 정보 제공자이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12대 회장에 당선된다면 직계 개편을 해서 시세 정보 연구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한방 중심으로 부동산 정보 시세 정보를 통계 자료로 만들고 생성하여 대국민, 언론사, 금융권 등에 제공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방의 인지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박용현 후보께 정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협회에서는 지금 요즘에 전국 최고의 단일 정보망인 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한방을 잘 개선하고 협회 연구소에서 그런 자료들을 잘 취합하면 실시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 정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정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감정원이나 KB가 아닌 가장 정확한 그 시세를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반드시 만들 때 우리의 보니까 위상이 자유롭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활성화나 타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호 4번 이만수 후보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가장 우리 신원 회원들께서 갈망하는 토론이며 바라고자 하는 토론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저작년에 많은 그 부동산 폭등 관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늘진 곳에 있고 양지가 있었습니다. 강남 3구는 폭등하고 어제 우리 황 2번 후보가 말씀을 했듯이 15억짜리가 35억으로 뛰었다. 그러나 지방은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많이 자문을 받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뭐 수요 부족이다, 물량 부족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0%입니다. 아파트 주택이 남아도입니다. 그런데 강남만 폭등, 또 주변 서울 수도권만 폭등합니다. 이 문제를 정부에서 제대로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정책안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우리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이 빈번한 거래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수익이 있게 되고, 또 부동산이 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굴곡진 거래가 있어야 또 우리 중개사들이 수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가, 제가 경기도 의원을 해서 통계를 했습니다마는 서울 경기가 전국 인구 반입니다. 2,200만 됩니다. 수요는 지방은 남고 서울 수도권은 모자라. 이 문제를 인구 분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겸비해서 접목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정부에서 지금 하질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 주택 수요가, 서울은 우리 지금 60년대에 1가구 2주택, 70년대에 1가구 2주택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폐지를 해야 주택 거래가 빈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폐지가 되면은 아파트가 더 폭등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가구 15억짜리가 35억으로 된 거는 비과세입니다. 1가구 1주택은. 그러나 그거를 정부나 이 협회에서 공조해서 하면은 2019년까지 매도를 하면은, 19년까지 매도를 하면은 비과세 돼요. 2019년 이후에 팔면은 그 차액을 양도세를 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아마 서울 수도권에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반면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또 우리 이우성 기후1번 후배에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 정책에 힘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우리 다세대는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 중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게 대출금 규제입니다. 대출금 규제에 따라서 이 빌라 다세대 가격이 1,000에서 2천만 원이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우리 협회의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들 중 약 박사급 회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정부의 대안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증대를 시키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황기현 후보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시장 침체는 대출 규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DTI, SDR 이 문제인데, 돈 없는 주거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거래 절벽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10여 차례의 그 정책이 나왔습니다. 규제 정책이. 타개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힘 있는 조직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정책의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힘 있는 조직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출 규제 문제를 또 구조조정,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지정된 문제를 정치권과 그 현장에 있는 국민들과 같이 함께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어필을 상당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그 부산시 당 위원장으로 있는 전재수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의 부산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의 애환을 얘기를 하고 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협회 회장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또 정치 또 관계자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도 이제 어느 정도 가용 작업이 되면 주거 서민을 위한 대출에 관한 문제도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 대책 방안을 나름 많이 고민하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활성화와 또 이 거래 절벽 뭐 이런 그 시장 활성화반의 타개 방안 우리 박용현 기호 3번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공인한 부동산 유통시장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정말 이제는 단순 알선 중개를 넘어서 부동산 부장시장의 임대관리, 부동산 분양 등 부동산 컨설팅 이런 것들이 우리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업역을 확대함으로써 중개사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우리 협회가 반드시 정치국과 협의해서 그런 업역을 반드시 넓혀야만 우리 중개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이만수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지금 거래가 빈번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그 무주택자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또 대출 문제가 요미치를 못해서 거래가 많이 빈번하지 못합니다. 우리 협회에서 또 협회장이 이런 문제는 금융공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연구해서 많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거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